안녕하십니까. 네, 생활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8월 15일까지 이제 상장 기업들은 이제 실적 발표를 공시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최근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 이제 홈 이코노미라고 이제 신조어가 생길 만큼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이제 소비도 많이 바뀌게 됐다고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왔고요. 제가 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생각에 외식을 덜 하게 되고 이제 집에 오래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음식을 많이 해 먹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로 인해서 뭐 라면이나 뭐 즉석밥 이런 것들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냉동식품, 저도 이제 만두 같은 거 사서 집에서 많이 먹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많이 판매가 될 거고, 뭐 집에 있다 보니까 뭐 과자 같은 것도 의뢰 좀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던 과자들도 막 사서 먹게 되고, 그래서 뭐 라면이나 이런 스낵류, 예, 그러니까 음식료죠. 예, 음료수 같은 것도 제가 좀 집에서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사 먹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식료품 쪽으로 올해 이제 상반기죠. 예,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달 이제 1일 날에 이제 발표하는 자리인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수출 통계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시면 이제 아예 이제 이렇게 그 소비재 수출 동향에 이제 코로나19 관련이라고 이렇게 아예 표시를 해놨고요. 예, 거기서 이제 홈코노미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이제 홈코노미라고 해서 뭐 가공식품, 빵, 라면, 김치, 즉석밥이 보시면 2000년 이제 4월이죠. 2000년 4월 작년 대비 이제 증감률을 보여주는 건데, 뭐 가공식품은 46.3%, 빵은 40.8%, 라면은 52.3%, 네, 김치는 62.6%, 예, 즉석밥은 이제 100%가 넘네요. 100%, 100.5% 이렇게 작년 4월 대비해서 증가했다고, 판매가 수출이 증가했다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예, 5월 달에 이어서 4월 달에 이어서 5월 달에도 네, 즉석밥은 작년 대비해서 109.2% 수출이 늘었고요. 라면 같은 경우는 39.5%가 수출이 늘었고, 뭐 가공식품이나 김치, 빵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더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네, 5월 달에 보시면은 면류가 전체 면류의 수출이 이제 41.2%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다라는 자료가 있고요. 지금 이제 4월 달과 5월 달에 이제 수출 통계 데이터 중에 이제 식료품 쪽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서 이제 6월 달이죠. 예, 6월 달 자료도 보시게 되면은 면류가 한 50.9% 이상 수출이 증가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담지 않았는데 7월 달도 이제 수출 통계 자료가 나왔겠죠. 지금 이제 8월 1일이 넘었으니까요. 그 자료에서도 면류가 거의 한 50%가 약간 안 될 정도, 예, 40, 퍼센트가 훨씬 넘는 금액으로 수출이 또 되었다. 작년 대비 수출이 됐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식료품이 지금 4, 5, 6 모두 이제 2분기죠. 예, 4, 5, 6이 이제 2분기니까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이 2분기에 이런 식료품 업체들의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이제 통계 데이터를 저희가 먼저 접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제 면류죠. 이제 라면, 예, 라면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국내 이제 라면 판매하는 업체는 이제 농심, 오뚜기, 삼양, 뭐 팔도는 이제 비상장이고요. 예,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 회사들의 매출 대비 라면의 매출이 어느 정도 차지한, 왜냐하면 이제 라면 수출이 늘어났으니까 전체 매출 중에서 라면 비중이 높을수록 이제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2분기 매출이 더 레버리지 하다 그래 할까요? 더 이제 탄력적으로 매출이 더 늘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또 왜냐하면 다른 매출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다른 매출들이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이 라면 매출만 봐서도 이 업체들은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삼양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대비 이 라면의 매출이 90%에 해당하고요. 농심 같은 경우 전체 매출 대비 라면은 79%, 오뚜기는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예, 전체 매출 중에. 그래서 이제 순서는 이제 삼양, 농심, 오뚜기 이 순으로 이렇게 라면 매출이 높다라는 거고,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월 연속 수출입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은 코로나19 사태로 홈 이코노미 수혜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4, 5, 6 이제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라면 업체들이 2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식료품 기업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 식품 업체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예, 이제 투자 뭐 지금 아까 보셨던 뭐 면류에도 뭐 삼양, 농심, 그리고 뭐 오뚜기가 있었고 뭐 CJ도 있고 뭐 동원도 있고요. 뭐 다양한 업체들이 많죠. 예. 그래서 전체 좋은 기업들이 많아서 많이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다양한 뭐 산업 섹터와 어떤 테마 그런 걸 해서 ETF 상품이 너무 그런 파생 상품 같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다양하게 이런 ETF 상품들이 어, 구성되어 있어서 외국 해외에는 굉장히 투자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또 뭐 운영 보수 같은 것도 굉장히 저렴하고 성과도 굉장히 좋은 그런 ETF 펀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혹시 이런 그 식료품에 관련돼서 이렇게 다양하게 좀 모아놓은 좋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그런 ETF 상품이 없나 해서 한번 찾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좀 그것을 한번 투자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ETF 상품에 봤더니 이제 음식료로 국한돼서 딱 어, 이렇게 테마를 이루어서 만들어 놓은 상품은 없고 대신 이제 ETN 상품에 보시면은 삼성에서 ETN 상품을 출시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삼성 음식료 테마주 ETN이라는 상품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 이렇게 삼성에서 이제 섹터별로 테마주 ETN 이런 상품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종목은 삼성 업종별 테마주 파생 결합 증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증권이고요. 증권 파생 상품이요. 증권 파생 상품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뭐 화장품, 바이오, 음식료, 레저, 미디어, 증권, 건축자재, 온라인 쇼핑, 화학에서 총 9가지의 이런 테마별로 이제 삼성에서 ETN 상품을 만들어 놨고요. 예, 저는 이제 음식료 요 이제 삼성 음식료 테마주 ETN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요 섹터별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 종목은 이제 업종 내 유동성과 펀더멘털 기준으로 해서 상위 5가지 종목을 선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위에 반기별로 개편한대요. 그래서 뭐 각 분야별로 이 삼성 운용사에서 이제 보기에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 펀더멘털 기준에 뭔가 부합하는 이제 상위 5가지 종목을 계속 이제 6개월마다 체크를 해서 바꾼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발행은 이제 200억 정도 수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주당 이제 1만 원으로 해서 이제 200만 증권이 이제 시장에 유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기는 10년으로 했고 2015년도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 8월 1일 날에 이제 만기가 된다고 해요. 예, 만기 때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청산 가치에 따라서 아마 정리가 될 거고 이 분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배금은 주식으로 보면 이제 배당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 배당을 여기 이제 분배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돌려주게 돼 있고 연에 한 번 주더라고. 제가 확인해 봤는데 연에 한 번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재비용이라 그래서 재비용은 연 0.8%의 운용 보수, 운영 수수료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주식은 우리가 이제 매수를 했을 때 거래세만 내면 되는데 이 ETF나 아니면 ETN 상품들은 운용사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그 운용사에서 운영 보수를 가져가게 되죠. 예,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0.8%씩 비용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주식을 내가 1년 동안 보유했는데 0.8% 이상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이제 그냥 내가 수익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연 보수만큼 0.8%만큼 깎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 상품은 음식료 테마의 인덱스 수익률을 오차없이 추적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구성 종목의 가격 변동이죠. 예, 구성 종목의 이제 주가 가격에 따라서 그 가격을 프라이스 리턴 방식으로 이제 추정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금 있죠. 저희가 투자하는 어떤 그런 음식료 섹터의 회사들의 배당금이 나올 텐데 이 배당금은 ETN에서는 이제 분배금이란 이름으로 이제 지급이 된다 그래요. 예,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런 배당금처럼 배당도 받을 수 있다. 이름은 분배금이지만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나왔던 거죠. 예, 만기일은 이제 2025년 8월 7일이고 이제 그 비용은 0.8%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보시면은 이게 구성 종목이거든요. 이게 6개월마다 이제 계속
그런 펀더멘탈이나 이제 유동성을 보고서 이제 교체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화이트 진로, 예, CJ 제일제당, 예, 오리온, 농심, 롯데지주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삼성증권, 예, 삼성증권 기초지수 내 비중 5% 종목이 초과 교체, 종목 교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6개월마다 이 작업을 한다는 거야. 좀 더 이제 그 5가지 구성 제품 5가지로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이제 유동성이나 어떤 투자하기에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은 것을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려서 예, 종목을 이렇게 바꾸는데 그래서 올해에 보시면 이제 오뚜기가 지수 내 비중이 이제 20%로 올라갔고요. 예, 제일제당은 이제 편출된다 그래요. 편입 종목은 이제 오뚜기가 들어온다는 거고 편출 종목은 제일제당은 빠져나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6월 10일부터 16일 동안 3일간 진행된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런 ETF나 ETN의 구성 상품이 교체가 된다. 안에 구성 종목이 교체가 된다 그러면은 뭐 하루에 한순간에 다 하지 않고 약간 시간을 두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지금 뭐 삼성증권 음식료 테마주는 2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기 힘든데 어떤 펀드 같은 경우는 ETF 상품이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그 추정 종목에.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여기가 오뚜기라 그러는데 오뚜기가 뭐 그냥 이건 가정입니다. 뭐 아마 조단위가 넘어갈 텐데 거의 만약에 오뚜기라는 종목이 뭐 한 1,000억 정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뚜기에 대한 이 만약 ETN 상품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 금액이 막 한 300억, 400억 막 이렇게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래 봐요. 그게 일순간적으로 시장에 나왔을 때 굉장히 시장에서 큰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보통 ETN이나 ETF 그런 어떤 선물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들, 다양한 파산 상품들의 구성 종목을 교체할 때는 약간 시간을 둬서 이렇게 그런 작업들을 하고 아니면 뭐 선물 지수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월물을 갖다 놔서 그 스프레드 약간의 그 분산을 매도에 따른 어떤 하락을 좀 이제 스프레드 분산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뚜기가 이제 편입이 되고 대한제당이라는 이 이제 업체는 이제 밀가루 업체죠. 예, 밀가루 업체는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기초 지수 구성 종목 5가지는 농심, 하이트진로, 예, 농심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농심하고 오뚜기는 라면 쪽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예, 음식료하고 라면, 하이트진로는 이제 음료 쪽이죠. 예, 그 이제 주류하고 최근에 이제 뭐 보리차나 이런 음료도 나와서 음료 쪽 예, 되고 오리온 같은 건 이제 스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과자. 그다음 대상, 예, 대상이 청정원이네 청정원 이제 모회사거든요. 그래서 대상 청정원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대상 어떤 조미료 같은 것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저는 보면서 최근에 이 음식료에서 좀 관심이 있던 기업들이었고 좀 알찬 구성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예. 괜찮은 구성이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내용 이런 편입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는데 뭐 하이트 진로는 제가 뭐 개별적으로 영상을 따로 만든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미 테라나 뭐 하이트 진로가 굉장히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뭐 테슬라라는 이제 이름을 해가지고 뭐 그 이제 뭐 테라하고 뭐 차밋을 해가지고 뭐 테슬라라는 거 와서 이제 소맥도 만들어 드시고 뭐 해외 지금 이제 요 뉴스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수출까지도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시면 이제 경기 방어주라 그러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 소비를 안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뭐 코로나 사태나 이럴 때 경기가 급 하락할 때 이런 경기 방어주들이 오히려 좀 오르는 것도 보이고 중요한 건 또 이런 음식료 이런 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급등이나 이런 게 많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어떤 기술주나 이렇게 바이오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단기간에 쉽게 오르고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음식료는 이제 꾸준히 이렇게 오르거나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음식료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잘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경기 방어주라는 만큼 뭐 기본적으로 이 회사 매출이 아예 빵원으로 가기는 힘들거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안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임상이 실패됐을 경우
매출이 이제 전혀 이제 안 잡힌다고 예상해서 주가 급락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뭐 기술주 같은 경우도 뭐 제품의 불량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업체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뺏긴다거나 아니면 이쪽에 쓰던 물건이 이제 옛날 모델이 돼서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쓴다거나 이러면은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런 신유품 쪽은 어떤 경쟁 업체도 많지가 않고 굉장히 이게 시설물 투자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오랫동안 또 했던 업체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름이 익숙한 업체들이 많은 거죠. 뭐 농심이나 뭐 오뚜기, 뭐 삼양, 뭐 화이트 진로도 그렇고 오리온 이런 익숙했던 오랫동안 해왔던 음식 그런 기업들이 많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서 뭐 크게 이쪽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 섹터인 거죠. 그만큼 예,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쪽은 투자를 해놔도 큰 하락에서는 조금 이렇게 큰 하락까지는 쉽지 않다. 오히려 뭐 방어가 좀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 뉴스처럼 이렇게 해외로 만약 수출이 되고 그 수출한 국가가 어떤 소비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고 인구수가 많다 그러면은 이 제품 식료품 제품은 어떤 뭐 우리나라 치면 뭐 그런 뭐 대형마트겠죠. 뭐 이마트나 뭐 그런 뭐 롯데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 전국에 이제 깔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양이 굉장하거든요. 예, 그 매출이 갑자기 크게 오를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 이제 수출돼서 이제 판매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정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옆에 블랙보리를 마시고 있는데 한 잔 마실게요. 예. 저는 이거 최근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좀 진하고 좀 날 더워서 제가 보통 얼음 타서 좀 먹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볼이라는 것도 국내 최초 미국 트레이더 조에 이제 입점했다고 이렇게 나와 이제 수출이 아마 요거 그 술 수출하면서 주류 수출하면서 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국내 매출만 있다가 이제 해외 매출, 해외 매출이 하나 더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죠. 예, 그래서 화이트 젤로도 제가 좀 좋게 보고 관심이 좀 있던 기업이었는데 여기 안에 이제 들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오리온이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예, 8월 15일 이전에 이제 우리 회사가 실적이 어떻다라고 이제 미리 발표를 했는데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71%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요 위에는 좀 너무 그냥 삼성전자 넣어서 그 약간 어그로 이슈를 좀 끌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선이로에서 보니까 반도체를 이긴 초코파이, 오리온 영업이익 삼성전자보다 높다 해서 이익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이겼다 해서 우리가 뭐 반도체만큼 뭐 이렇게 뭐 매출이 많다는 건 아니에요. 예, 차이가 훨씬 많이 납니다. 예. 그리고 그 삼성전자보다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왜냐면 이 삼성전자는 이제 그 뭐 제조잖아요. 예, 제조업체고 이 그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식료품 업체니까 아예 이제 다루는 이제 분야가 다르니까요. 예,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없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죠. 예, 이런 식료품 업체가 어떻게 수출을 하게 되면 매출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규 매출이 붙는 거니까요. 그 중에서도 좀 인구가 많은 국가 그리고 소비가 잘 되는 국가들 보시면 이제 중국,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죠. 이 세 국가 다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좀 수출이 돼서 매출에 좀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리온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서 8월 7일 날 이제 공시를 했거든요. 이날 8월 7일 날 공시를 하고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죠. 거래량도 조금 많이 올라온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잘 나왔다.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 아까 5개 종목처럼 제일 먼저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거고요. 보통 이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먼저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칭찬받을 거니까 뭐 잘한 거니까 미리 발표하고 실적 안 좋은 데는 꽁꽁 숨기다가 좀 마지막에 좀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그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오리온은 이제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오리온처럼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저 5가지 기업이죠. 이제 농심, 그다음에 오뚜기, 그다음 대상, 그리고 화이트 진료도 8월 15일까지 한 일주일이 아직 안 한 6일 정도 남았는데요.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겠죠. 다음 주 아마 수요일, 죄송합니다. 다음 주 이제 토요일까지, 다음 주 한 주 동안 이제 실적 발표를 계속 할 거고요.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제 예상은 이제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뭐, 여기
표시되지 않은 다른 매출이 안 좋거나 뭐 회사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매출이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예측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확답은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매출이 잘 나온다. 그래서 5가지 저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다음 주 한 주 동안 실적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좋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이 주가가 상승을 할 거고 그로 인해서 이 섹터를 전체 가지고 있는 이 삼성 음식료 테마주도 어떻게 테마주의 주가도 좀 도움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5가지 종목을 따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언제 그 발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안에 어떤 종목이 언제 발표할지는 모르니까 그날 이제 다 급등을 할 텐데 이거를 이제 분산해서 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은 발표 낼 때마다 계속 이 주가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움을 가져서 전체 5가지는 내가 전체 이 5가지 기업들은 모두 이제 수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져오지 않을까. 뭐 분산 투자 5가지 종목을 뭐 분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뭐 오뚜기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넘어가고요. 예, 주가가 이제 뭐 굉장히 단위가 높은 것도 많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제 테마주 요것 한 7,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7,4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좀 금액도 단주로 사기도 굉장히 싸고요. 예, 그래서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그 오리온의 이제 매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이게 2019년 1분기고 2020년 1분기인데 이게 뭐 비스켓, 예, 뭐 이런 뭐 고소미 초코칩 다이제스트 그것도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이제 작년에 464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는 511억이었고 초코파이나 뭐 이런 파이류는 작년에 425억이었는데 올해는 443억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스낵이죠. 예, 포카치 뭐 오감자 감자 스낵은 작년에 548억이었지만 올해는 652억으로 예, 이 감자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매출 비중도 많이 늘어났고요. 뭐 이제 뭐 기타 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전체 그래서 매출 합계를 보시면은 이 스낵류 주요 제품들의 매출 합계를 보시면은 작년도에는 이제 1,779억이었고요. 올해는 예, 1,907억이어서 예, 작년 대비해서 올해 1분기가 이런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2분기는 아까 뉴스에도 나왔죠. 예,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올해 2분기가 12.6%더 매출이 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43.5%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가 뉴스가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대상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이제 조금 대상이라 그래서 좀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청정원, 예, 청정원 다 아시죠? 예, 그리고 미원, 예, 조미료, 예, 미원, 그리고 뭐 종갓집 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대상이고요. 이 대상도 아까 김치류 이런 것도 아까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음식료도 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조미료나 이런 거 음식을 많이 해 먹었을 테니까 이런 것도 좀 괜찮게 팔렸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대상도 이렇게 2분기의 실적이 나쁘지 않고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상에 관련된 뉴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본사하고 별관 이제 사옥을 이제 판다 그래요. 예, 판다 그랬는데 이게 한 1,450억에 이제 사옥을 매각하게 되고 매각 처분은 내년도 12월 31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대상이라는 기업을 보면서 1,450억이잖아요. 예, 내년도 물론 이제 내년도 12월 31일이지만 1,450억이 실적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작년도에 한 1,089억 했고, 예, 그래서 2021년도에 만약에 저게 그냥 단기순이익이 다 붙게 된다면 굉장히 여기 이제 단기순이익이 더블이 넘게 되는 거거든요. 예, 2배 이상이 오르는 거잖아요. 내년도 이제 말에 1,450억에 이제 사옥을 팔게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대상은 좀 어떤 뭐 배당도 굉장히 폭탄 배당 같은 건 한번 해주지 않을까. 뭐 원래는 뭐 600원 정도 했는데 뭐 1,000원 이상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장기적으로 배당 투자를 좀 생각하고 회사가 아주 뭐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고 현재 가치가 그리고 앞으로도 매출이 좀 잘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제 폭탄 고배당까지 예상을 하면서 한번 들고 있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중요한 게 이 밑에 예,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예, 본사를 이제 팔았는데 당연히 이제 본사에 직원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할 만한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사에 이제 후보지를 새로 찾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금액이 또 이제 본사 신규 후보지, 예, 그것에 또 쓰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떤 배당이라는 큰 메리트가 또 평상시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또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삼성 음식료 테마주 ETN 상품이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예, 나쁘지 않고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현재 가격이 이제 7,250원, 죄송합니다. 7,215원 정도로 돼 있고요. 그래서 시가 이게 이제 만 원에 원래 되던 건데 한 28% 정도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예, 28% 떨어진 거죠. 예, 7,215원이니까 28% 조금 안 되게 떨어졌는데, 그럼 시가총액에서도 원래 200억에서 한 28% 빠지면 이제 한 56억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 144억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농심, 하이트진로, 오리온, 대상, 오뚜기 이렇게 5가지, 네, 정말 알찬 구성인 것 같아요. 알찬 구성 세트 잘 만든 섹터고, 예, 또 이제 그 ETN 상품 보시면은 이제 지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표 가치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관심 있게, 예, 매수하고 싶어하는 ETN의 종가가 7,215원이지만 이 지수가 이제 추정하는 지표 가치가 있겠죠. 이 5가지를 모아놓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 이제 지표 가치가 있는데, 지표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은 7,278.9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지금 우리가 실제 살 때 가격이 계류이 0.89라니까 한마디로 0.89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지금 주식이, 예, 더 싸게 거래된다는 거니까요. 지표 가격보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라는 것은 아직, 왜냐면 이제 지표를 계속 추정해서 쫓아가게 되니까 ETN의 가격은. 그래서 이 계류율이 마이너스가 뜬다는 거는 더 지금 싸다라는 말이 되고, 만약 계류율이 비싸졌다, 이때처럼 0.1 비싸졌다 그러면은 이 것이 조금 더 이제 ETN 이 음식료 상품이 조금 더 비싸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표 가격보다 지금 좀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분배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2015년부터, 예, 분배금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 2019년도는 한 120원 정도 분배금이 나왔고, 한 2.1% 이제 배당 수익률, 예, 분배금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수의 기초 종목을 좀 바꿨다 그랬잖아요. 대한제당이 빠지고 오뚜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 1, 2부, 죄송합니다. 1쿼터, 2쿼터, 예, 작년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롯데칠성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배당률은 1.93 하고 배당 성향은 이게 이때는 아마 무시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갑자기 떠서 이게 마이너스 나는데 좀 비교 대상으로는 힘들고, 배당률이 이제 1.3%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 1분기에 이제 제한제당, 예, 여기는 이제 배당률이 좀 높고 배당 성향도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 이게 이제 퇴출됐죠, 이것도. 근데 이제 2019년, 예, 중요한 게 이제 현재 오뚜기가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오뚜기는 배당률이 그렇게 이런 두 종목보다 높지 않아서, 예, 그래서 아마 올해, 예, 이 올해 연말에 이 분배금은 작년주와 비슷하거나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다. 아니면 뭐 주가가 많이 좀 올라서 좀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뭐 배당금에 큰 변화는 없거나 오히려 또 뭐 하락도 조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이거를 투자를 쉽게 못 내리는 이유가, 하기가 힘든 게 이게 거래량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매수를 해도 누군가 팔 사람이 있어야지 주식이 이제 거래가 돼야지 내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건데, 거래량이 너무 낮은 거죠. 예, 거래량이. 그래서 지금 7,200원짜리 주식인데 천주라고 해도 한 720만 원 정도거든요. 예, 지금 가격이, 예, 7,200이니까, 예, 천주하면 72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지금 뭐 어떤 때는 거래량이 하나예요. 예, 7,000원이라는 거죠, 거래량이. 거래량이 이렇게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다 그러면은 또 매수하려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거래량이 굉장히 또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근데 현재는 이제 거래량이 한번 한 2,930 정도로 이제 8월 7일 날 좀 들어왔고, 뭐 아마 그 이유는 이제 신용품 쪽
업체 이제 오리온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고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서 어, 이제 거래량이 좀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 중요한 거는 내가 너무 많이 오르면은 좀 팔 때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수익 실현이 좀 못 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뭐 ETF나 ETN 상품에 그런 어 이런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걸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뜻이죠. 인기도 없고 또 운용 보수도 뭐 0.8%면은 뭐 해외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구성을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뭐 거래량이 이렇게 안 좋아서 조금 나중에는 뭐 주식 가격은 올라도 팔 때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 예, 이렇게까지 만들었고요. 예, 그런 음식료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뭐 ETF 펀드 상품이나 한번 ETN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봤는데 마침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이제 만든 상품이 있어서 예, 여기를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2분기에 예, 그런 관련 업체들은 실적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예. 이번 주에 한번 발표 나는 걸 한번 쭉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